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남북은 지난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남과 북은 11월 1일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새로운 작전 수행 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상호 확인했습니다. 남과 북은 금년 말까지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11개를 철수키로 한 것과 관련해 11월 말까지 지피병력과 장비 철수는 물론 완전 파괴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강 하구의 공동 이용을 위해 군 및 해운당국과 수로조사 전문가가 포함된 남북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6일 제5회 청소년 통일노래 경연대회 최종 결선의 무대가 KBS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평화와 통일을 하나로 잇는 연결고리가 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자는 기획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각지에서 예선을 거쳐 초등, 중등부 청소년 총 13개 팀이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노래했습니다. 올해는 대회에 참석한 모든 청소년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다 같이 손을 잡고 불렀으며 수상의 영광은 초등부 행복 더하기 중창단과 중등부 터닝포인트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지난 9월 전국 4개 권역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6차례 열렸습니다. 이 중 보수와 진보로 활동해온 패널들이 참가하는 진영 간 대화가 관심을 끌었는데요. 화면을 통해 현장을 확인하시죠. 당신의 정치 성향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정치 성향은 남북한 통일 문제에서 뚜렷이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북한을 무조건 믿어서 사실은 존중하고 협력하자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북한은 존중과 협력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한반도는 앞으로 저는 같이 공멸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보와 보수, 중도가 말하는 평화와 통일.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9월 서울시 의회 통일국민협약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이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진보와 보수, 중도 등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8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지금까지 그 통일과 남북관계에 관련한 이슈들은 주로 그 이념적 정쟁거리였습니다. 진영을 뛰어넘어서 편안하게 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먼저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시작이 된 거고요. 사회적 대화를 마치고 나면 더 이상 진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분단을 계기로 서로 다른 체제를 형성한 남한과 북한. 6.25 전쟁을 치룬 교전 당사자이자 서로에 대해 화해 협력과 불가침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북한을 적대와 극복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존중과 협력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 역사적 경험을 봤을 때는 박근혜 정부 때 어떤 적대적 관계로 계속 가게 되면서 결국은 가장 커다란 전쟁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과거의 그런 전쟁의 기억으로부터 우리가 좀 미래 세대를 좀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현실에 저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김정은이 지금 같은 생각으로 그 체제를 과연 포기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본질적으로 일단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맞는데 저희가 아무리 간다 한들 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한 그게 가능할지라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적대와 극복의 대상이었던 사회주의 공산권 국가들도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과연 북한은 안 그럴 필요가 있는가? 저는 이제 존중과 협력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쪽이 더 이제 좀 생각이 더 깊게 되는. 4.27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남과 북이 추구해야 할 한반도의 미래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 주제는 남북이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두 체제가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분단됨으로 인해서 그 갈등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체제 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사실은 이 남남 갈등도 많지만 남북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보는 것들이 사실은 일반 국민에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좀 더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원래 한민족이었으니까 우리가 갈구하는 게 통일 자체가 그거잖아요. 토론의 마지막 의제는 나의 사회적 대화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12개로 분류된 의제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다루고 공론화할 수 있는 의제를 선정하는 작업인데요. 참여자들은 북한에 대한 시각과 한반도의 미래상 등에 대해 좀 더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국가 구성원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보수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국민 구성원이 앞으로 통일의 문제도 책임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나갈 때는 그 문제점이 굉장히 크죠. 결국은 이런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교집합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갈 때 국민도 통합하고 통일의 미래도 이제 밝게 우리가 열어나갈 수 있는데, 서로의 상대방의 의견을 이렇게 청취하고 합의를 이루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정체성과 인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고민하는 마음은 같다는 것을 오늘 대화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초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은 92개국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가장 큰 화제는 남북이 한마음으로 함께한 올림픽이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나라 이름을 부르는 명칭은 남북이 달랐다고 합니다. 대화합시다에서 만나보시죠. 여보세요? 네. 아니, 어제 철수 씨가 여기 기숙사에 왔어. 아니, 뭐 사귀는 건 아니고. 야, 몇 번 만났다고 벌써 사귀네. 우리는 지금 사귀는 중이 아니라 삼기는 중이자. 그 뭐냐? 아, 썸 타는 중이지. 사귀는 사이로 점점 발전해 나가는 사이를 삼기다라고 한대요. 우리처럼요. 그래도 만나면 얼마나 즐거운 줄 아네. 아, 어제 여기에서 말이지. 언니, 누가 와요? 아, 그냥 친구. 에이, 그냥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친구인데 무슨 청소를 어제 새벽부터 쓸고 닦고 또 쓸고 닦고. 친구가 안 와도 이렇게 청소하는 거이지. 그러지. 분희 씨. 오셨습니까?
아, 제가 여자인 사람 친구 집에 처음 와가지고 쑥스럽네요. 아이고 뭐 어떻습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고 회사 기숙사입니다. 좋네요. 에이 언니 남자친구 오는 거였구나. 어쩐지 오늘 새벽부터 쓸고 닦고 찍어. 야, 너 바쁘다 하지 않았네? 아니 저 좀 더 있어도 되는데. 가라. 너 가라. 어구 야 밖에 차가 왔다 야. 아니 여기 차 없어. 지금 시험하라. 가세요.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 일 없습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아니면 출출하지 않으세요? 제가 뭐 밖에 나가서 뭐라도 좀 사고. 일 없습니다. 여기가 슈퍼가 좀 멉니다. 허락할 때도 일 없습니다고, 코절할 때도 일 없습니다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또 실수했습니까? 아니. 안녕하세요. 신은아입니다. 나만의 어휘 중에도 형태는 같지만 의미나 용법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죠. 상황에 따라 다른 뜻이 되는 전라도 사투리 거시기나 억양에 따라 다른 뜻이 되는 경상도 사투리 가가처럼 말입니다. 북한의 어휘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표적으로 철수 씨가 들은 일 없습니다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양의 뜻으로도 괜찮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거죠. 철수 씨, 이제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희 씨가 이제 일 없습니다 할 때는 제가 분희 씨 표정이나 말투를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뭐라고 말할 땐 저한테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았어요. 분희 씨, TV 보는 거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그럴 줄 알고 제가 이걸 준비했죠. 그거이 뭡니까? 같이 봐요. 네? 이 다큐멘터리가요. 외국인 3명이서 DMZ 명소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건데요. 아주 유쾌하고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요? 멕시코 사람이요. 멕시코? 멕시코. 그러면 저 옆에 있는 사람은요? 스웨덴? 스웨덴? 스웨덴. 스웨덴? 스웨덴. 응? 분희 씨와 철수 씨의 마주본 얼굴이 많이 닮은 것 같은데요. 북한의 외래어 표기법은 남한과 달라 동일한 국가를 다르게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독일이나 러시아,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알아듣기 쉽지만 아랍 주장국, 체스코, 토이기 등 나라 표기가 전혀 다른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세요. 이상 북한어 도우미 신은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스웨리아 사람이고 저 옆에 저 사람은 폴스카 사람이구만요. 폴란드를 폴스카라고 하나 보네요. 네. 안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철수 씨하고 올림픽도 봐야 되고 월드컵도 봐야 하는데 우리 나라 이름 홍보 좀 하자요.
캄보자, 캄보디아, 슬로벤스코. 슬로바키아. 오, 이번에 어려운 거 들어갑니다. 로마니아. 루마니아. 오, 맞습니다. 오, 철수 씨 외우는 거 잘하신다. 아, 이 정도야 뭐.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헝가리를 표현하는 북한 표기는? 헝가리? 헝가리? 아, 나 이거 봤는데 뭐였더라? 이번엔 특별히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웬그리아, 2번 후르바찌아, 3번 투니지. 정답! 1번 웬그리아? 맞습니다! 아, 참. 분희 씨랑 있으면 어린애가 되는 것 같나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이상으로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